아니 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를 대책이라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아이씨 결국은 오늘 강남에서 이거 가지고 방송을 하고 왔어요 학원에서. 도대체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중에서는 대책이 안 서는 대책,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 나오는 수준의 관급이라면은 모두가 아, 괜찮네.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환영받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 할 정도로 나오는 정책마다 뭐 대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신뢰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방송에서 이것은 다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설 같은 대책 한번 보실게요. 자, 부동산 대책 추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깜짝이야. 가만히 있어 보기.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얼른 공급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얼른 역시 공급을 하고 질 좋은 주택을 30년 동안 살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은 텍스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같이 방송을 한 이영삼 박사님은 개소리죠. 그러면서 바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내년 상반기에서 바로 공실에 대한 공공임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2월 달에 벌써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달. 그러면은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달이면은 내년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게 지금 정권의 노련미를 따졌을 때 과연 12월 달에 받아갖고 내년 2월 달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좀 생각이 의문이 들고요. 공공 전세주택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신축 매입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도 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내년 하반기 때는 드디어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공실 상가 그리고 이제 오피스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 호텔방이죠 호텔. 그것도 이제 호텔도 뭐 1급 호텔 뭐 무궁화 막 4개 5개짜리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그냥 호텔이랍시고 간파는 호텔인 정도 수준 사실상 모텔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 그런 데서 가고 싶을까? 진짜 난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호텔 단칸방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고시텔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뭐 화재나 방범이나 이런 건 좀 잘 돼 있을 것 같긴 하겠지만은 분위기나 좀 다르긴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다 1, 2인 가구 이런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아파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한 것은 5984 기본 공식에 맞춰 하고 59 타입이라도 아파트를 해달라. 왜 51 타입 뭐 48 타입 45 타입 왜 이런 걸 가지고 임대를 하느냐. 임대를 받아서 공공으로 해서 임대 사는 사람들은 좀 한 30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좀 대형 평수나 뭐 30평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안 돼? 임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조그만 뭐 방 한 칸짜리 임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애 키우고서 산다는 게 이게 8평 뭐 12평 이거 가지고서는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사냐 이 얘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긴 좋은데 혼자 살다 보면은 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테이지가 결혼으로 가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돼버리면서 갑자기 3인 가구, 4인 가구 계속 늘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방 한 칸 가지고 또는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 좀 어렵죠. 임대는 40평짜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그리고 좀 번듯한 대형 평수 그러면서 당연히 고급화로 좀 가야 되는 그런 밑거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공실 상가나 호텔방을 가지고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가는 그냥 저기 우리 1층 상가 화장실을 다 공용으로 쓰는데 그럼 이거 다 방으로 쪼개기 한 다음에 화장실을 공용으로 다 쓰라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좋아라 하겠냐고. 방은 쪼개기가 쉬워요. 그냥 칸막이만 쳐놓게 되면은 그냥 벽진만 바르면 그건 다 방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호텔방이나 지금 숙박시설은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 설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방은 화장실이 있어. 근데 호텔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취사 싱크대 여기 들어가는 그 수도 설비 물 나오고 물 배관 내려가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돈을 많이 잡아먹는 게 주방하고 욕실이거든요. 주방은 뭐예요? 타일 다 붙여놔야 되잖아. 그리고 화장실도 타일로 다 해야지, 선반해야지, 엔지니어 스톤 들어가야지, 욕실 그 베스 들어가야 되지, 거울 붙여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선반 다 붙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주방하고 욕실인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콘크리트를 다 깨부셔가지고 이걸 새로 해서 이걸 다 만든다?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소설 같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그럼 새로 짓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냥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깨부시고서 새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갔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결국은 LH가 나서야 되는데 LH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네들은 맨날 땅 장사해서 무지하게 남겨먹고서 그러면서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왔어 요번에. 그죠? 그래갖고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민간 분양가 상한제하라고 해서 해놓고서 지금 고독강이라서, 아니 위례 북이례 같은데 공공할 때는 개판으로 만들어져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밴드에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국민청원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는 더 비싸게 해먹고서, 자 비용은 계속 들어갔어. 호텔은 이미 한 10군데 정도가 타진을 했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그냥 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분명히 남겨 먹어야 되는데, LH가 이걸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한 상태에서 또 공사를 해갖고 손을 대갖고 돈을 써갖고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공공임대 가격을 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 호텔에서 인수받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매시장이야. 그죠? 그리고 얘가 또 소매시장이야. 도매 소매 다 거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산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게 더군다나 호텔방은 전면이 다 유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든지 밖에서 또 보이고 하는데 방음 시설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한답시고 전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텔방에서 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일반인이라 혼자 자는데 옆방에서 싸우고 뭐 하고 뭐 이상하게 싸우고 하니까, 야 이거 참 방음도 안 되고, 그리고 애들은 어디 가서 뛰놀아요? 단지 내 놀이시설이 없는데 애들은 어디 가서 뛰노냐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 참 이거는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전체 물건이 전국에 11만 4천 건, 그 중에서도 수도권은 7만 건, 얼마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물량조차 얼마 되지도 않거니와, 이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도 않거니와, 공시상가에서 누가 미쳤다고 신혼방 생활을 하고 있겠냐고. 그리고 호텔에서 누가 애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호텔에서 나중에 각 방으로 다 쪼개놨어. 뭐 임대나 뭐 이런 거는 다 뭐 법적인 부분은 바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도 설비 계량기나 전기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각 방마다 다 각 집마다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그냥 공으로 그냥 다 통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공공으로 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는 또 공공 관리 비용이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갖고 과연 공공 임대로서의 그 임대 분양가를 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더 비싸졌다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래갖고 평택 소서발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공실도 많고, 평택 말고 저기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신문에 나온 게 그거죠. 공공 임대 분양 가격이 훨씬 더 비싸. 120%야 시장 가격보다 임대가. 그럼 미쳤다고 그걸 누가 들어가냐고요. 난 이거 진짜, 이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서 이거를 지금 아무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는가? 그지 아리야? 참 난 이걸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야, 참 이거를 대책이라고서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서 다른 데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공짜로 해줄 테니까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든가. 자, 이건 또 공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1200가구 2021년도에.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물건을 빼겠다 그 얘기인데, 우리나라 전국의 임대 임차 수요가 789만이에요. 700만으로 잡고서 1200가구랑 뭐 6만 3천 가구랑 이거 가지고서 한 방에 내년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1200가구 가지고서 지금 이거 가지고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200가구 이거 티가 나겠어요? 티도 안 난다고. 그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공공 전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세를 왜 다 죽여버려 갖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냐고. 전세 시장 다 없애버리고서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월세입니다. 이래 놓고서 지금 전세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전에 지금 임대차 그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해갖고 일반 임대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자 임대로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막 꼬셔내고서 할 때는 언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 사업자들이 문제라고 해서 다주택을 양산하네 어쩌나 해갖고 다 때려잡았잖아요.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정부 정책이 세금 뭐 지원해줄 테니까 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다 엎어버리고 나서 임대차 사업 다 못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은 지네가 전세해서 공공임대로 해서 나가겠다. 1200가구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전세의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1200가구를 가지고서 지금 하겠냐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과연 90% 이내의 금액으로 해서 맞출 수가 있을까? LH가 그냥 전월세를 일반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70% 이상을 다 감당하고서 반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내비두기나 하지, 왜 꼬셔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다 때려잡는다고 해서 또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지금 와서 이거 임대시장을 어떻게 해서 다 감당을 할 거냐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갖고 예전 거 정권에서 했던 거를 엎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실입주 정책을 해서 계속 펼쳐내 버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다 실거주를 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 실입주를 해버리니까 전세랑 월세가 나오질 않잖아요. 실입주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계약금이라도 있고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라도 좀 땡겨서 이자 내면서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가 그나마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실거주 위주의 대책을 다 해버리게 돼버렸으니까 전세나 월세가 시장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의 임대인들은요, 특히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뭐 소급 적용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도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월달에 쫓겨나게 생겼어. 실입주를 할 생각이 없는 주인인데 오히려 지금 어쨌든 간에 실입주를 하게끔, 자기가 실거주 하게끔 그렇게 양산을 해버렸어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다 지네가 감당도 못하면서 주인집이 다 억지로 들어와서 살게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임대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려야 돼요. 나가면 갈 데가 있냐고, 전월세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임대를 놓는 아파트 부동산들은요, 임차인을 한번 잘못 맞춰갖고 그냥 4년 동안 그 가격 그대로 해서 그냥 가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입주 맨 처음 하게 되는 입주 시장에서는 전세든 월세든 금액이 되게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번 잘못 맞추게 되면, 임대 잘못 맞추게 되면 금액이 4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붙박이로 가야 되는데 누가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20대 애들은 실거주 계속 할 수 있고 뭐 4년 연장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40대나 어느 정도 한 바퀴 굴려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실입주를 지가 하려고 해.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또 억지로 다 쫓겨나야 돼. 그리고 나가려고 해서 했는데 다른 데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어요. 금액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이 나옴으로써 상승폭이 더 올라가 버리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허가 받아놓은 것도 누가 건설사에서 누가 분양을 하고 있냐고 안 해버리지. 분상제 계속 걸려가 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발코니에서 떼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 한계가 있고, 유상 옵션에서 이 옵션을 10가지를 달아도 이것도 한계가 있지. 참, 그러니까 진짜 오늘 방송하면서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요, 미치겠습니다. 공실임대, 공공임대. 아니, 공실임대는 공실로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입지가 안 좋거든, 또는 비싸거든. 그런데 누가 미쳤다고 누가 왜 들어갑니까? 근데 상가와 호텔에서 이제 좀 가까우니까 신혼생활 하시면서 애 키우라고. 이게 오늘 리서치 결과에서 한 반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걸로, 실효성은 없을 거다 해서 나왔는데, 그럼 좋다고 한 사람들 우선으로 여기 다 들어가서 살라고 한번 해봐요. 아니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상가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 호텔에서 한번 살아봐. 신혼은 아니니까 애는 이미 다 컸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핸디캡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서 살라고 해봐요. 호텔에서 출퇴근하면서 상가에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무슨 강남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고, 이게. 이걸 대책으로서 빼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즌 네 번째 대책의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정말 암울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랍시고 나온 건지 진짜, 아니면 어디 저기 조그만 업체에다 하청을 줘서 맡긴 건지, 차라리 나한테 맡기든가. 난 이거보다는 잘 빼겠다. 차라리 이걸 대책이라고 국가 수준에서, 국가 레벨에서 정부기관에서 한 게 수준이 이건지, 난 정말, 야, 정말 이거를 대책이라고 해서 뽑았나? 아니면 진짜 한번 말 같지도 않은 대책을 자꾸 내뱉어 내면서 그냥 이거 남은 임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때우겠다는 건가? 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열받아.